푸틴의 야욕이 우크라이나를 넘어 동유럽 전체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푸틴의 최측근이 폴란드를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동유럽의 군사적 요충지인 몰도바에서 러시아 특작 부대가 쿠데타를 시도하려다 적발되기까지 한 건데요. 이러한 상황에 한국 무기를 선택했던 것이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폴란드는 곧바로 국경지대에 K9, K2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몰도바를 지켜야 하는 루마니아에서도 폴란드를 본받아 한국 무기 대량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반면 한국을 뻥 차버렸던 노르웨이에서는 뒤늦게 결정을 후회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 무기를 직접 운용하고 있는 일선 장교들이 10년은 기다려야 할 독일 전차 도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러시아에 맞설 유럽 국가들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에 수출된 한국 무기들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실전을 치르게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폴란드와의 전쟁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지난 7일 푸틴의 오른팔이자 러시아의 계례국인 체첸의 지도자 람잔 카디로프는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이어 비무장화 및 비나치화해야 할 국가로 폴란드를 지목했습니다. 그는 결국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폴란드가 지도에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걸 숨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나치주의와의 싸움이 유럽 전역에서 계속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폴란드 영토에서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여기서 비무장화 및 비나치화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며 내세웠던 명분으로 정의를 위해 나치주의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갔다고 지금도 러시아에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폴란드까지 나치화되어 있으니 러시아의 다음 공격 대상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도발로 넘길 수도 있겠지만 발언을 한 이가 푸틴의 오른팔이자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바그너 그룹과 함께 전쟁 범죄를 일삼고 있는 체첸 용병단의 지도자이기에 폴란드 국경지대는 초긴장 상태에 들어섰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폴란드는 즉시 러시아 칼리닝그라드 바로 앞에 위치한 벵고제보 훈련장에서 K9 자주포 기동 및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벵고제베에는 한국에서 배송된 K9 자주포로 구성된 제1포병여단이 위치해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가장 인접한 위치에 K9을 배치할 만큼 폴란드가 K9을 중요 전력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 러시아의 침공 위협에 맞서 대대적인 K9 훈련 장면을 공개하며 폴란드군이 완벽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러시아의 목표는 폴란드뿐만이 아니라는 첩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AP통신에서 러시아 첩보기관이 몰도바를 파괴하려는 공작을 펼쳤으나 이를 우크라이나에서 차단했다고 보도해 큰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첩보기관이 몰도바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몰도바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시도했고 이를 우크라이나 첩보기관에서 차단했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러시아는 정체된 우크라이나 전선을 뚫기 위한 방책으로 몰도바를 손에 넣기를 원해왔었습니다. 흑해와 인접하고 우크라이나 바로 뒤에 위치한 몰도바가 러시아의 손에 들어오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물론 동유럽 전체가 위태로워지는데요. 지난 12월엔 몰도바 정보기관이 러시아가 몰도바를 향해 새로운 공세를 시작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었고 러시아 고위 인사가 몰도바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몰도바를 파괴할 것이라며 직접적으로 협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몰도바를 집어삼키기 위한 러시아의 계획이 실제로 이행됐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지난 13일 몰도바 대통령 마이야 산두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가 몰도바에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위대로 가장한 군사훈련을 받은 러시아 특작 부대가 몰도바에 침투하여 인질극을 벌이고 정부 청사에 대한 공격 작전을 펼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연설 직후인 지난 15일 몰도바는 확인되지 않은 다수의 드론이 출몰했다고 갑작스럽게 영공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몰도바에서는 몰도바와 세르비아의 축구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몰도바 정보기관에서 축구팀에 긴급 경고서한을 보냈는데요. 몰도바의 국가 질서에 실질적인 위협이 있으니 이를 피하기 위해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하라는 것이었죠. 결국 영공까지 막으면서 세르비아 응원단은 전원 입국하지 못했고 축구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에서까지 나서 영공을 통제하면서까지 일개 축구 응원단의 입국을 막아 세워던 이유의 무수한 추측들이 제기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세르비아 응원단으로 위장한 러시아 특작 부대가 침투해 몰도바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을 막기 위해 영공을 통제하고 국경을 닫은 것이었죠.
우리나라로 친다면 북한 특작 부대가 중국 축구 응원단으로 위장하고 입국하여 서울에서 쿠데타를 시도하려 했었다는 것인데요.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푸틴의 몰도바 장악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혀 러시아의 몰도바 쿠데타 시도가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가 말뿐이 아니라 정말로 몰도바를 집어삼키기 위해 행동에 나서자 몰도바를 보호해야 할 입장인 루마니아는 더욱 다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몰도바는 루마니아의 위성국가나 다름없는 상황이기에 군사력이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요. 루마니아 역시 전쟁 전 우크라이나보다 군 전력이 낮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군사력을 보강하기 위해 급하게 한국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루마니아가 군 현대화 및 전력 증강을 위한 파트너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과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루마니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는 대한민국의 명품 자주포 K9과 레드백 보병 전투장갑차의 수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도입하게 된다면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운용하는 국가가 됩니다. 게다가 루마니아 군사 매체인 디펜스 루마니아의 보도에 따르면 한 가지는 확실하다. 루마니아는 폴란드의 예를 따라 K9 자주포와 K39 천무 다연 장로켓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루마니아에는 단 한 대의 자주포도 없이 견인포에만 포 전력을 의존하고 있는데요. 포격이 날아오는 즉시 발사 지점을 역추적하여 대포병 사격이 가능한 오늘날의 전장에서 견인포는 병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러시아의 막강한 포병 전력에 맞서기 위해 루마니아는 자주포와 다연 장로켓과 같은 이동식 화력 투사 수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지금의 상황에서 루마니아가 원하는 시일 내로 무기를 공급해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걸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는 방공미사일인 천궁2를 생산하고 있는 LIG 넥스원과 대공미사일 분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LIG 넥스원에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공미사일 기술 이전뿐 아니라 루마니아 현지 생산 및 공동개발의 협력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가 대한민국의 천궁2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은 얼마 전 흑해에서 발사되어 몰도바 영공을 뚫고 지나간 러시아 미사일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를 목표로 한 미사일이었다곤 하지만 자국 영공을 지나가는 살상병기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건 몰도바와 루마니아에 있어 씻을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천궁2 대공미사일은 기존 중거리 요격미사일인 천궁의 탄도탄 요격 성능을 높인 성능 개량형이지만 말만 개량형이지 기초부터 뜯어고쳐져 완전히 새로운 미사일로 재탄생했다고 합니다. 새롭게 탄생한 천궁2는 반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카나드와 종말 단계 궤도 수정용 대형 측출력기가 추가로 장착되며 탄도탄 요격에 있어 매우 우수한 성능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지난 2022년 아랍에미리트와 4조 원 규모의 수출 계획을 체결하며 미사일과 함께 포대를 대량으로 수출하는 데 성공했었고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직면한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루마니아에서도 천궁2를 도입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코앞에 닥친 지금 현명한 지도자라면 한국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결정임을 모를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을 떨어뜨리고 독일 전차를 선택했던 노르웨이는 자신들의 결정을 후회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주관하는 K9 자주포 사용국 클럽 모임이 노르웨이에서 개최됐었습니다. K9 사용자 클럽은 대한민국 K9 자주포의 운용, 유지 보수, 교육에 대한 경험, 지식,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설립된 모임으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해외 9개 국가가 클럽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주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K9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의 군사 대표들이 모여 K9 시스템 운영 현황과 계획을 공유했고 K9 구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캐나다에서도 옵서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K2 흑표 전차를 퇴짜 놓은 지 얼마나 됐다고 굳이 노르웨이에서 한국 무기인 K9 자주포 클럽 모임을 가졌다는 게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노르웨이 전차 도입 당시 현장에서 K2를 직접 탑승해본 현역 전차 장교들 사이에서 분명 테스트에서는 K2가 승리했는데 왜 레오파르트 2를 도입하냐고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K9 클럽 회의 역시 노르웨이 일선에서 K9을 운용하는 장성들의 추진으로 노르웨이에서 개최된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를 선택했어야 했다는 항의 표시인 것이죠.
게다가 당장은 러시아의 위협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도입까지 10년은 걸리는 독일 전차를 택한 지 얼마나 됐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유럽으로 전선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노르웨이 내부에서도 돈 때문에 국가의 안보를 팔아먹었다고 역풍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직면한 위협 앞에서 진정으로 현명했던 이들이 누구였는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불길이 유럽까지 번지려 하고 있지만 최전선의 선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한국 무기로 빠르게 무장하고 있는 한 푸틴의 야욕은 또다시 헛된 망상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